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이네입니다. 반셀프 인테리어에 관한 알토란 같은 정보를 짧고 빠르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공에 이어 그 6번째 시간 도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인테리어에서 베이스 마감이 좋으려면 목공과 도장이 좋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장을 잘못하면 다 잘해놓고도 끝에 가서 망쳤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같은 돈 들여서 좋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도장 방식에 따라 일의 공정이 다르고 공정이 다르니 소모되는 인력과 기간이 다르고 그로 인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뿐인가요? 거기에 실력 차이란 변수가 또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처음 공사를 접하는 우리들에게 도장 마감의 퀄리티는 복불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감 안 좋은 거 우리들에게만 보이지 손님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하는 화이트 도장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덕분에 내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는 몇 년만 지나면 결국 쓰레기가 됩니다. 우리가 반셀프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마감의 퀄리티에 대한 자신의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도장 공법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프레이 도장에서부터 침적 도장, 정적 도장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공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딱 4개만 알면 됩니다. 당연히 이 공법에 따라 가격도 달라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1. 기계 도장, 스프레이 도장, 피스칠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프레이 기계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넓은 면적을 단번에 도포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결이 남지 않아서 가장 퀄리티가 좋고 비용도 비쌉니다. 페인트가 원하지 않는 곳에는 튀지 말라고 하는 보양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비닐과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원치 않는 면을 덮어주는데 이게 일일이 사람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거라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실제 페인팅하는 돈보다 보양 작업하는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 도장은 페인트 낭비율도 높아 재료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고 다 좋은 겁니다.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 구식 도장법인 롤러 도장도 많이 합니다. 2. 롤러 도장. 롤러에 페인트를 묻혀 작업할 면에 여러 번 발라주는 공법입니다. 집에서 페인팅을 할 때 셀프 시공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 구식 공법입니다. 롤러에 붙어있는 털들이 결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을 어떻게 이쁘게 보이도록 마무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곳에는 취약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가로 도장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공법이기도 합니다. 롤러 도장 잘 하시는 분을 찾아 그분이 한 곳을 검증해보고 일을 맡긴다면 가성비 높은 공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3. 붓도장. 페인트 붓으로 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공법이죠. 하지만 아무리 붓질을 잘하더라도 태생적으로 붓으로 인한 결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 결을 예쁘게 보이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결이 남는 것을 싫어하지만 덕분이네는 괜찮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님들은 결을 보고 카페의 완성도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장할 면이 적다면 추천할 만한 공법입니다. 4. 에폭시 시공. 카페 바닥의 대부분은 에폭시로 시공됩니다. 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값이 싼 에폭시 시공은 수명이 짧습니다. 에폭시도 하도, 중도, 상도를 다 하고 라이닝 타입으로 두껍게 하면 수명이 늘어나는 반면에 값이 비싸집니다. 근데 비싸다면 굳이 에폭시 시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싼 값에 에폭시 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2, 3년이 지나 카페 바닥이 들뜨는 곳이 많아지고 싸구려 바닥이라는 오명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싸다는 이유로 에폭시 시공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에폭시 시공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하도를 바르고 그것이 마른 뒤 상도라고 불리는 코팅을 해주면 됩니다. 하도는 바닥과 상도의 접착도를 높여주는 일종의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셀프로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페인트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딱 3가지만 알아두도록 하죠. 카페 인테리어에서 흔히 쓰이는 페인트 종류는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그리고 비닐 페인트가 있습니다. 1. 수성 페인트. 물로 쉽게 희석할 수 있는 페인트가 수성 페인트입니다.
요즘은 친환경 제품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죠. 하지만 물에 쉽게 희석된다는 것은 물에 약하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 주방, 화장실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때를 잘 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 유성 페인트. 기름으로 희석하는 페인트이기 때문에 물에 강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많이 사용되죠. 이렇듯 내구성이 우수한 반면에 냄새가 심하고 인체에 해롭습니다. 당연히 실내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3. 비닐 페인트. 카페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인트입니다. 수성 페인트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비닐 수지가 들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다 보면 VP 도장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실 겁니다. 이 VP가 바로 비닐 페인트란 뜻입니다. 일반 수성 페인트보다 때도 덜 타고 물에도 조금 더 강합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광택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광, 유광, 반광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덕분이네는 반광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원하는 색이 분홍색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도장 기술자분이 색색이 들어가 있는 작은 책자, 즉 칼라칩이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칼라칩이란 그 페인트 브랜드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색을 모아놓은 작은 책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발견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 조색을 하자고 할 겁니다. 현장 조색이란 여러 색깔의 페인트를 사다가 현장에서 직접 섞어가면서 원하는 색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덕분이네 경험상 이렇게 나온 컬러가 제가 원하는 색깔이 나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페인트는 섞었을 때 다르고 처음 발랐을 때 다르고 두 번째 발랐을 때 다르고 마르고 나서 다르고 그로부터 2, 3일이 지나면 또 다릅니다. 상황이 이런데 인간이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스도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는 내가 원하는 색으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페인트 브랜드가 꽤나 많습니다. KCC, 노르표, 제비표, 벤자민 무어, 팬톤 등등. 각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컬러 차트를 확인하고 원하는 색을 고르시면 됩니다. 각 브랜드마다 색이 다르니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원하는 색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페인트 색을 결정한 다음 도장 기술자에게 몇 통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고 그 양만큼 페인트 회사에 주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국내 페인트 브랜드인 경우에는 내가 사는 주변 가까이에 대리점들이 있어 보다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장 기술자를 섭외하기 전에 페인트 색과 페인트 브랜드를 먼저 선택하는 것도 요령이라 하겠습니다. 색과 브랜드를 골랐으면 그 브랜드 지점을 찾아가서 믿을만한 도장 기술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 브랜드의 페인트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를 소개시켜 줄 거니까요. 그렇게 소개받은 도장 기술자가 먼저 작업을 했던 공간을 찾아가서 살펴본 뒤 마음에 들면 섭외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구독과